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52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도 자식들 앞에서도 거울 앞에서도. 그런데 그날 밤 그 남자의 방 앞에서 제 발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한 번 문이 열렸고 저는 들어갔습니다. 52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해서 선택한 방향으로. 처음 그를 만난 건 봄이 다 지나가던 어느 오후였어요. 아파트 주민 모임이었는데 사람이 많아서 공기가 텁텁했고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종이컵에 든 식혜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해 봄에 먼저 갔어요. 올해 알타가 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이제 편해지셨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정하기가 더 힘들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웃고 있었는데 웃을 때 눈이 먼저 웃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내렸죠. 종이컵 바닥에 식혜 건더기가 가라앉아 있었고 저는 그것만 들여다봤어요. 두 번째 만남은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그가 먼저 탔고 저는 닫히려는 문을 잡고 들어갔어요.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이 섰는데 그가 살짝 비켜섰습니다. 배려인지 거리인지 모를 움직임이었어요. 4층에서 12층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층에서 문이 열렸을 때 그가 말했어요. 요즘 혼자 드세요? 저는 네 하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오면서 등이 서늘했습니다. 겨울이 아닌데. 세 번째 만남부터는 제가 먼저였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가 나오는 시간을 저도 모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래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느 저녁 그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짧은 문장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3번 읽었어요. 4번 읽었어요. 화면이 어두워질 때까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게 위험하다는 걸.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답장을 썼습니다. 방금 먹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혼자요. 2글자를 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불 위에 엎어놨어요. 그런데 진동이 왔고 저는 뒤집기도 전에 손이 먼저 갔어요. 저도요. 그것뿐이었는데 저는 그날 밤 오래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가 처음 같은 공간에 오래 있게 된 건 그가 제 손목을 잡으면서부터였어요. 손목을. 계단에서 제가 발을 헛디뎠고 그가 반사적으로 팔을 뻗었습니다. 손목을 잡은 손이 놓아주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괜찮다고 하지 않아서였는지 그가 놓기 싫어서였는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온기가 52년 동안 느껴본 온기와 달랐어요.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오는 따뜻함이어서 더 깊이 들어왔어요. 이야기를 계속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는 제가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가 처음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건 비가 오던 날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는데 저는 우산을 접다가 물을 흘렸습니다. 복도 바닥에 빗물이 번졌고 그가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말했어요. 차 한잔하고 가시겠어요? 물음표가 없는 문장이었어요. 제가 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냄새가 먼저였어요. 커피가 오래 내려져 있는 냄새, 그리고 책 냄새가 섞인 남자 혼자 사는 냄새. 어수선하지 않았지만 꾸며지지도 않은 공간이었어요. 소파 위에 신문이 있었고 창가에 화분 하나가 있었는데 흙이 좀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분을 오래 봤어요. 물을 자주 안 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컵이 부딪히는 소리, 물이 끓기 시작하는 소리. 저는 소파에 앉아서 손을 무릎 위에 놓았어요. 너무 단정하게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손을 살짝 풀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모았어요. 그가 컵 2개를 들고 나왔을 때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비가 아직도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가 제 옆에 컵을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제 곁에 앉았어요. 가까웠습니다. 의도인지 아닌지 모를 거리로. 오래 혼자 지내셨어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잠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에 빗방울 하나가 천천히 흘러내리는 걸 눈으로 따라가다가 말했어요. 2년 됐어요. 힘드셨겠다.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스스로 멈췄어요. 아니요 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말하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가 컵을 2손으로 감싸고 창 쪽을 봤어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힘들다는 말을 못하는 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목 안쪽 어딘가가 좁아지는 것 같았어요. 삼키지도 않았는데 뭔가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꽤 오래 앉아 있었어요. 비가 그치고 다시 옅은 빗소리가 시작됐다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향 이야기를 했고 저는 자식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흔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는 한 번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만났어요. 층이 같아서 자연스러운 척 할 수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재활용 버리러 간다는 핑계, 우편함 확인한다는 핑계. 핑계들이 자꾸 생겼어요. 제가 만들었는지 그가 만들었는지 모를 핑계들이. 어느 날은 그가 마트 갔다가 귤을 가져왔습니다. 많이 샀는데 혼자 못 먹겠어요. 검은 비닐봉지를 내밀었고 저는 받았어요. 그날 밤 귤을 까면서 껍질 냄새가 손가락에 배었고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 사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게 그냥 이웃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우리가 밤에 만난 건 제가 잠을 못 자던 날이었어요. 새벽 2시쯤 복도에 나갔다가 그의 현관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습니다. 문 아래에서 빛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서 있었어요. 한참을. 노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발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3걸음, 4걸음. 문 앞에 서서 손을 들었다가 내렸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안에서 나오려던 참이었는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냥 저를 봤어요. 못 주무셨어요? 저는 네라고 했어요. 설명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묻지도 않았고요. 들어오세요. 그것뿐이었어요. 새벽에 그 방은 낮과 달랐어요. 조명을 다 켜지 않아서 반쯤 어두웠고 텔레비전은 소리 없이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자막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고 그도 옆에 앉았어요. 전보다 가까웠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고 또 바뀌는 걸 둘이 보고 있었는데 그가 말했어요. 어떤 날은 제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어디요? 여기. 이 아파트, 이 도시, 이 나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등받이에 기댔어요. 오래 긴장하고 있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저도요. 말하고 나서 스스로 조금 놀랐어요. 그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온다는 게. 우리는 그날 새벽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높지 않은 목소리로 조용하게. 그의 첫 번째 결혼 이야기, 제가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결혼 안의 외로움 이야기. 말하다 보니 제가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뺨이 젖어서야 알았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손 위에 꼭 쥐지 않았어요. 그냥 얹었습니다. 무겁지 않고 가볍지도 않은 온기였어요.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검던 하늘이 아주 천천히 남색이 되다가 회색이 됐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날 밝으면 저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말 안 해도 돼요 라고 했습니다. 그가 멈췄어요. 왜요? 저도 알고 있으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벽 특유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고요함이었어요. 그가 먼저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컵 2개에. 단순한 행동인데 그게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걸 담고 있었어요.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가 제 옆에 다시 앉았고 이번엔 어깨가 닿았어요. 그가 물었어요. 무섭지 않아요? 저는 잠시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이제 분홍빛을 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가 저를 봤어요.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을 들어 제 머리카락을 살짝 쓸었습니다. 귀 뒤로 넘기듯이. 짧은 순간이었어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생각이 이상하게 작아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고 그 온기가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숨이 닿을 만큼.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같이 밥을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그가 계란 볶음밥을 했습니다. 서툴게 기름이 많고 간이 세서 완벽하지 않은 밥이었는데 저는 다 먹었어요. 오랜만에 손이 닿지 않은 밥상이 아니었으니까. 그날부터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졌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걸 담고 있는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날 밤 그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지금 뭐해요? 텔레비전 봐요. 뭐요? 드라마요. 재밌어요? 아니요.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그도 웃었어요. 내려와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슬리퍼를 신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 사이에 망설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모릅니다. 다만 발이 빨랐습니다. 그의 방은 그날 향 냄새가 났어요. 뭔가를 피웠던 것 같은데 이미 꺼진 뒤였습니다. 연기는 없고 냄새만 남아 있었어요. 달달하고 약간 쓴 냄새가. 저는 소파 대신 바닥에 앉았어요. 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힘들었어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딱히 힘든 일이 없었는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다는 게 꼭 사건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날은 그냥 자신이 피곤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무게가 그냥 기대도 돼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못 들은 척하다가 기댔습니다. 그의 어깨에 52년 살면서 저는 누군가에게 기댄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기대지게 하는 쪽이었으니까. 아이들이, 남편이, 주변이 다 저한테 기댔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깨에 기대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어요. 그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팔을 어깨에 두르고 저를 당겼습니다. 꼭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옆에 두는 방식으로. 그 방식이 더 컸어요. 그날 우리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바닥에서 어깨를 기대고 새벽에 제가 먼저 깼을 때 그의 팔이 아직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라고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그 뒤로 우리는 이런 밤을 여러 번 나눴어요. 말을 많이 하는 날도 있었고 거의 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 없는 날이 더 많은 걸 담고 있었어요. 침묵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저는 52년이 지나서 알았습니다. 어느 밤 그가 말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그 말 듣고 잠시 있었습니다. 저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그를 봤어요.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괜찮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제 대답보다 그 질문이 더 울컥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날 그가 저를 안았어요. 제대로 어깨에 기대는 게 아니라 두 팔로. 저는 안겼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어디다 손을 놓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그의 등에 손이 갔어요. 그 온기가 등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건지 아름다운 건지 그 순간에는 구별할 수 없었어요. 아니, 구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처음 솔직해진 건 비가 다시 오던 날이었어요. 그가 창문을 열었는데 빗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원하고 젖은 바람이 함께. 그가 말했어요. 좋아해요.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잠깐 더 크게 들렸어요. 알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요? 귤 주던 날부터요. 그가 웃었어요. 소리내서 웃었는데 저도 웃었습니다. 이상하죠. 이런 순간에 웃는 게. 그런데 웃음이 나왔어요. 긴장이 풀리는 방식으로. 저는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던 날부터요. 그렇게 일찍이요? 그날 비켜서던 거 기억나요? 기억해요.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 이름을 불렀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당신이었는데 이름을 부르니까 달랐습니다. 더 실제 같았어요. 그가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숨을 한 번 멈췄어요. 오래된 제 이름인데 그의 목소리에서 나오니까 새로운 이름 같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입을 맞췄어요. 가볍게. 망설임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다음이었습니다. 빗소리가 배경이었어요. 저는 눈을 떴을 때 그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또 묻는 사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 방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멈출 수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52년이 지나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게 옳은 선택인지 누군가 판단하겠죠. 그런데 그날 밤 그 방에서 저는 살아 있었어요. 오래전에 꺼진 줄 알았던 것이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밤이 몇 번 더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었고 창문 바깥 나무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파트 같은 층이었고 여전히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달라진 건 우리가 서로를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다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그가 가야 할 곳이 있었고 저도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깔끔한 결말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삶이더라고요. 전부 다 정리되지 않아도 사라지는 게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방이 생각납니다. 빗소리, 향 냄새, 반쯤 어두운 조명, 소리 없이 켜져 있던 텔레비전, 그리고 저를 보던 눈. 괜찮아요? 라고 묻던 목소리. 저는 괜찮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 삶에서 가장 솔직했습니다. 52년이 걸렸어요. 그걸 알기까지.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걸. 그게 전부입니다. 길 것 같았지만 결국 그게 전부였어요.
지금도 같은 층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조용히 어디선가 건드려진 게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한테 작은 신호 하나 보내주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당신도 괜찮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